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뷰 작가 김지수라고 합니다.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나 유명인사 분들을 쭉 인터뷰해서 지혜를 좀 전달하는 활약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는 마인드 커넥터라는 정체성을 혼자 선포를 했어요. 더 나은 언어로 세상을 읽는다. 그래서 이제 만난 분들이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이어령 선생님이나 윤여정, 이병헌, 이정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내의 유명인사들도 많이 인터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회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몇 개월을 너무 힘들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땅만 바라보면서 울면서 걸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마음껏 내가 울었다는 거. 그러니까 누워있지 않았잖아요. 울었고 그리고 걸었다. 걸어서 어디를 갔냐면 구청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았어요. 무료로 해주는. 스스로 구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을 흘러가도록 계속 내버려두고 길을 터주고 고립되지 않는 것. 어떤 식으로든. 사실 능력보다는 운에 기대서 살게 되거든요. 불운도 오고 행운도 오고 다 그렇게 오는 것이고 쓰다 보면요. 이게 나한테 불운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기적은 그렇게 툭툭 오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이력이 사실은 이제 저는 보그코리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나오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커리어가 오히려 이제 좀 높은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거절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잡코리아의 이력서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거절을 받았는데 또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이거 신기하네 이러면서 이 사람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력서를 넣었지? 그 인사과 직원들이 다 거절 메일을 이미 보냈는데도 우연히 대표이사가 보고 이 사람 한번 연락해봐. 이렇게 돼서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전환이 되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결국은 서사인데 오염서사가 있고 구원서사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행복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제 경우인데 결핍된 결손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계속 엄마가 자주 바뀌는 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한 거예요. 근데 그 서사를 바꾸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 구원자를 찾아다닌 게 이 인터뷰의 작업이었었고 어떻게든 좋은 엔딩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좀 자주 해야 되죠. 구원 서사를 내가 쓰겠다. 이야기는 실패해서 생기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가 실패했던 얘기를 하면 다들 그것에 더 크게 위로를 받고 솔깃하지 않나요? 모든 이야기는 다 실패해서 생기고 이민진 작가도 파친코 한 편을 써내는데 26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변호사를 그만두고 이제 글을 쓰는데 10년 동안 그런 글쓰기 아카데미를 다닌 거예요. 그래도 진척이 없는 거죠. 돈도 없고. 근데도 결국은 써내잖아요. 더 다채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26년 만에 한 권 쓰고 또 뭐 그 다음 소설도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그것도 11년 만에 쓰고. 그러니까 실패를 겁내지 않는 배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네,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게 다정함이에요. 그래서 약함은 현재를 견디는 능력이고 의젓함은 미래를 돕는 능력인 거죠. 커리어도 똑같아요. The Next라는 책을 쓴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커리어 전환이 일어난 그 과정을 탐색, 분투, 멈춤, 전환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분투의 과정에서 많이 그만두는 거죠. 분투의 과정을 거치면 호련히 어떤 기회가 온다. 그게 이제 멈춤인 거예요. 어떤 작가가 그 전까지 예를 들어 광고회사에서 글도 조금씩 써보고 했는데 뭐 완전히 참패하고 막 안 팔리고 이러다가 이제 탐색 분투까지 간 거죠. 거기서 이제 팔리는 책을 쓰게 돼요. 작가의 일과 자기 광고회사 임원의 일을 병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호련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이유가 없잖아. 다시 휴가지로 가면서 사표를 쓰는 거죠. 휴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잠시. 그러면 바깥에서 진짜 메타가 돼서 작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커리어 전환이나 이런 게 있기에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전환은 실제 일어나기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멈추면 저도 번아웃이 와가지고. 네, 지금 10년째고 회사는 한 2년 6개월 전에 그만뒀으니까 육체적으로도 많이 좀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약도 먹고 이러면서 계속 버티고 하다가 적정 기회에 사표를 던졌죠. 젊을 때는요, 20대, 30대까지는 정말 회사를 많이 옮겼어요. 무슨 철새냐 이러고.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기운이 좋잖아요. 그리고 써주는 데도 많고요. 버틴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가. 인터스텔라를 하면서도 몇 번의 슬럼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출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방식의. 예를 들어 초반에는 유명 인사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내가 누군가를 섭외해야만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것은 너무 레드오션인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분들의 서사를 아름답게 잘 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 좋아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해서 이제 인문학자들을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두게 된 것은 애니 듀크와 또 후회의 재발견을 쓴 다니엘 핑크를 인터뷰하면서 제가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인터뷰이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첫 번째는 다니엘 핑크가 세계 이제 후회 프로젝트 하는데 후회할까 봐 겁이 나서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근데 후회를 쌓는 게 결국 인생이다라는 것과 최소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후회를 최적화시키라. 네거티브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선택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후회를 과장되게 막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니 듀크 같은 경우는 회사를 계속 다닌다면 내가 1년 후에 불행할까?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그럼 회사를 그만둔다면 1년 후에 불행할까? 그건 모르죠. 가 된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자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가서 사표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어봐야 돼요. 정말 자기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약자 근성이 좀 있죠. 의존적 자아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의존적 자와 의젓한 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존적 자아의 마음이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젓한 자아가 쓸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 읽고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단단한 자아가 되는 거죠. 의존적 자아는 좀 그런 철없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릴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도움과 배움과 이런 거를 연결을 하는 거죠. 글을 쓰면서 많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더 넥스트라는 인터뷰 글을 쓸 때도 거미소녀가 되고 싶었던 나에 대해서. 거미소녀가 뭐예요? 어린 시절에 서커스를 보러 갔는데 봉을 타고 올라가는 그 거미소녀가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집을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거지. 스파이더맨 같은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 훌륭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울분과 슬픔과 이런 게 막 응축돼 있는 어떤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때 읽은 책들이 위인전기였어요. 그렇게 위인전기를 한 권에 무슨 헬렌 켈러도 한 30번, 100번은 읽었나 봐. 좋은 삶을 산 사람들의 원형들이 거기다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인생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책에서 많이 위로를 받았으니까. 책 읽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그쵸. 책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것이 숙성되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필요하듯이 분투 과정에서 그만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한다는 것은 즐거워야 할 수 있거든요. 그 일을 할 때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게 되고 그게 몰입인 거고 전문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마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내가 지금 버텨야 되는 시기라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노력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꼴딱꼴딱 밤을 새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다만 연차가 있는 경우에 나는 전투적으로 하는데 쟤는 왜 전투적으로 안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때 그랬기 때문에 너무 오만해서 후배들을 많이 괴롭혀가지고 크게 반성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최고로 만들어야지 막 이런 말을 막 맨날 하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워라밸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건 나의 욕심, 나의 목표 누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손해보거나 조금 기여의 정도가 커질수록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보람있고 자부심이 커져요. 손해를 안 보겠다고 하면 불안이 되게 커져요. 사실은 그 불안은 자부심, 보람을 통해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트에 가서 이제 우유를 사잖아요. 유통기한이 제일 긴 걸 사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 샀다, 잘 소비했다. 제가 예전에 운을 잃는 변호사라는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럴 때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걸 산대요, 자기는.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이 마트가 오래 가야 전체 공동체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뭔가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그 끄트머리에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더라. 취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공감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말을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자기의 취약성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의 이야기가 풍부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가치로 자기를 방어할 어휘를 가진 사람, 진은숙 작곡가, 이분은 매일 슬럼프라고 했던 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차피 클래식이라는 것은 지금 대중을 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를 보고 미래를 위한 유산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듦을 그냥 담대하게 버티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 아닌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가성비 얘기하지만 진정한 가성비 아닌가요? 후대까지도 내가 해놓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마음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으실 텐데 이게 좀 담대해지지 않을까? 좀 배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의젓한 사람들이 의젓한 마음, 의젓한 인생이라고 해서 의젓한 마음에는 나태주 시인이나 박정민 배우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의젓한 인생에는 애덤 그랜트나 또 뭐 뉴욕의 목수 마크 앨리슨 뭐 이런 분도 있고 굉장히 인생을 단단하게 살아내신 분들이거든요. 의젓한 인생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정보, 콘텐츠, 지혜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식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으니까 아마 읽고 나시면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할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 어른스럽게 의젓하게 사실은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는 고통이다. 아,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인생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지라는 해석의 틀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의젓함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해석 을 하거든요. 견디는 힘, 그건 이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이 저는 의젓함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까지 왜 인터스텔라를 하면서 쭉 시대의 언어들을 촉을 이렇게 쭉 따라왔거든요. 15년에서 17년 사이에는 어른다움에 대한 우리가 엄청난 열망이 있어서 그때 생각해보면 2015년, 17년대 어른이 들어간 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어른은 뭐냐 결국은 제가 발견한 건 성실이었어요. 인격의 핵심은 성실함. 기분이 조석지변하지 않고 좋은 기분으로 계속 좋은 언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빠지는 게 성실은 자기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냥 윤리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성실이고 몰입은 시간 가는 게 모를 정도로 그 일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재밌어야 그럴 수 있어요. 몰입이 있어야 자기다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일잘러 자기다움 끝에 약간 욜로가 나오면서 직장인들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러면서 다 도망가요. 기성세대에 의해서 청년들이 착취당했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 떠나보니까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잘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기쁘지 소비만 하고 있을 때 기쁘지 않거든요. 진짜 나의 정체성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잘러 일을 통해서 나다움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문장 수집 열풍이 일기 시작하죠. 좋은 문장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 완전히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생산성, 효율성
승리, 기쁨 이런 게 아니구나. 진짜 심리적인 자원은 슬픔이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약함이구나. 다정함이구나. 다정함을 담은 책들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생태계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선자생존이구나. 공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화를 해왔구나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의젓함인 거예요. 의젓함이 왜 시대적으로 필요한가 보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 공황, 전쟁, 100년 전에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역사가 한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밝혀내요. 위기의 시즌인 거예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위기의 시즌을 겪으면 봄이 오잖아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지금 위기의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깊은 시야, 지금 버티면 봄이 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버틸 수 있잖아요. 이게 다 각자 세대의 역할들이 있고 지금은 그 모든 세대가 서로를 좀 책임지는 용기를 내면서 다음 시간대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의젓함의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없이 가성비 좋은 성공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AI 시대를 끝내 견디는 방법은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요. AI를 쓰는 이유는 효율 때문이잖아요. 제가 기기를 잘 못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번 녹취를 해온 거를 인터스텔라 스타일로 한번 써봐. 제 거를 다 학습해가지고 정말 저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너무 예측 가능했어. 모든 게 패턴화가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진짜 인터스텔라가 다른 건 요약되지 않았다는 거구나라는 걸 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탓을 하는 사람과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적으로 질병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 게 내 탓을 하는 사람은 신경증 환자가 되고요.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돼요. 항상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게 남 탓인 이유를. 이런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정신과적으로도 치료에 되게 중요한 단계가 남 탓을 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남 탓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치료를 받으러 안 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것 같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알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은요.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인생은 책임을 져야 성장을 하거든요. 그 남 탓하는 사람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을 안 해요. 제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좁아지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이걸 지켜야 돼라고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 첫째가 내 똥 내치.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그리고 인사 잘하기. 인사를 잘하면 좋은 평가를 얻고 살 길이 생겨. 또 하나가 남 탓 금지예요. 남 탓은 엄청난 자기를 가두는 감옥 같은 거예요. 마크 맨슨이라고 내가 인터뷰 의젓한 사람들에도 나오는데 인생은 똥덩어리. 항상 똥이 떨어진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될 좀 가치 있는 똥을 선택해서 다른 건 신경 꺼라. 이것만 책임지고 해라. 그리고 남 탓은요 굉장히 훨씬 더 잘 발전해요. 아주 정교하게 자기 합리화로. 내 탓이 훨씬 쉬우니까 사실 심약한 사람들이 내 탓을 하는 거야. 내 탓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거거든요. 가마타 미노루라는 의사 인생 8알은 잊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모든 게 호르몬의 일이다. 타인에게 혹은 나에게 다정해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다음에 옥시토신 유대감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햇빛을 보고 걸을 때란 말이에요. 호르몬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육이 또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니까 저절로 다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유산소는 과거를 청산하는 운동이고 그 근력 운동은 미래를 위한 운동이래요. 의젓함은 미래를 돕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력이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자제력,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박정민 편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박정민 배우가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서점도 했죠. 출판사도 했죠. 그러니까 저지르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저지르고 이런 패턴을 반복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저지름이 나쁜 저지름이 아니라 뭔가를 시도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부캐를 가지게 되면 본캐에 가지고 있는 인정 강박이 떨어져요. 너무 일만 그것만 하는 사람은 강도가 되게 높을 수 있어요. 부캐들을 또 많이 만들고 이러면 좀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난 오브라이언이 가장 그 젊은 세대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시니컬해지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시니컬해지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책이 안 팔리잖아요. 요즘에. 그럼 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안 팔리는데 굳이 써야 하나? 하지만 안 팔리더라도 책을 내므로써 다른 만남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설령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또 만든다니까요. 항상. 열심히 애쓰는 게 무용하지 않다. 지나고 보면. 그렇죠. 사건들을 만들어내다 보면 어쨌든 경험들이 쌓이고 그 경험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니까 그거야말로 후회할 것 같아. 뭐든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가는 게 맞습니다. 도움과 배움 이걸로 누굴 도울 수 있나? 여기서 뭘 배웠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랬는지에 대한 게 항상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깊이 있게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실용적으로 그거를 잘 일상생활에 버무려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끌어가시니까 되게 감탄하고 저도 즐거웠어요. 네.